안녕하세요, 멋진 기영입니다. 원더우먼이 멱살 잡고 이끌어온 DC를 저스티스 리그가 찬물을 끼얹었으나 다시 아쿠아맨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라이온 킹과 토르, 블랙팬서와 같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한 아쿠아맨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DC 영화가 무려 6편이나 개봉되면서 여전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스토리의 내러티브입니다. 관객들이 얼마나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느냐에 따라 주인공을 중심으로 둘러싼 수많은 사건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데요. DC는 여전히 그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경우에는 감정이입시키기 위한 주된 요소로 현실 세계에 있을 법한 히어로를 그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바로 주인공들의 트라우마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한때 KGB에서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블랙 위도우, 왜소한 신체와 수많은 질병으로 입대 자격 미달이었던 캡틴 아메리카, 또 다른 인격과 싸우고 있는 브루스 배너, 전 재산을 탕진하고 직업까지 모두 잃은 닥터 스트레인지 등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까지 서스럼없이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은 주인공들의 행동에 서서히 공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픽사와 디즈니의 스토리텔링에는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세상이 무너질 듯한 시련을 안겨줘야 된다는 법칙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주인공들에게 주어지는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 과정을 이겨냈을 때 카타르시스 또한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쿠아맨의 경우 육지와 바다의 혼혈이라는 굉장히 좋은 소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내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쿠아맨이 옴을 몰아내고 왕이 돼야 하는 이유가, 물론 옴이 나쁜 놈이기도 하지만 육지와 바다를 이어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혼혈로서 겪는 아픔이나 시련을 이겨내는 장면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흠이었습니다. 두 편의 솔로 무비가 개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애매했던 토르가 라그나로크와 인피니티 워에서 최고의 인기 캐릭터 반열에 올라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라그나로크 이전까지는 확실히 잘생기고 근육질의 엄청난 강캐였으나 토르의 매력을 살려줄 수 있는 포인트가 외모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단순히 힘을 빼앗기고 망치의 자격을 박탈하는 정도는 전 우주에서 최고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아스가르드의 잘생긴 왕자에게는 그다지 큰 시련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다크월드에서 어머니가 사망하고 인피니티 스톤과 싸우기는 했지만 토르보다는 오히려 오딘과 로키의 내러티브가 더욱 돋보이는 연출들이 많았습니다. 급기야 제작진들은 토르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 갈 때까지 가게 됩니다. 토르의 힘을 능가하는 헬라를 등장시켜 초반부터 대놓고 망치를 부수는가 하면 한쪽 눈을 멀게 하고 여기저기 칼로 난도질하는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오딘과 아스가르드 백성들을 죽이고 라그나로크까지 일으키면서 그야말로 토르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토르가 각성하고 진정한 왕이 되는 과정을 그리기 위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만신창이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토르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나마 생존했었던 아스가르드인들과 헤임달, 로키를 죽였으며 니다 벨리르에서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시련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이 정도로 엄청난 시련을 모두 이겨냈기 때문에 토르의 와칸다 입성 장면에서 엄청난 전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라그나로크와 인피니티 워에서 엄청난 시련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왕이 되었던 아쿠아맨의 내러티브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쿠아맨보다는 메라의 활약상이 더욱 돋보이는데요. 옴의 약혼이었지만 그를 배신하고 평화를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아쿠아맨을 서포트해주는 모습을 통해 이 영화의 주인공은 메라가 아닌 것인가 하는 착각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아름다운 외모까지 겸비하고 있는데요. DC는 저스티스 리그 2보다는 원더우먼, 할리퀸 그리고 메라, 이 3인방의 팀워크 무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여성 인물을 기획하는 능력은 마블보다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에서 실패한 인물이 바로 블랙팬서입니다. 아버지 트샤카가 사망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겪기는 했으나 와칸다에서 쫓겨난 비운의 주인공이었던 킬몽고에게 더욱 초점이 맞춰지면서
다시 재대결을 신청한 블랙팬서의 위상이 상당히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라그나로크와 인피니티 워에서 인기가 상승하긴 했지만 천둥의 신과 다크월드까지 토르의 스토리텔링 역시 그다지 빛을 보지 못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씬에서는 아바타를 연상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한 비주얼을 선보였으며 최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박진감 넘치는 전투씬, 그리고 제임스 완의 주특기가 드러났던 압도적인 트렌치 추격신을 감상할 수 있으며 2018년 최고의 히로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름다운 메라의 등장만으로도 아쿠아맨은 아주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스토리의 내러티브가 다소 약하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단점을 덮을 만한 장점이 많다는 것 또한 아쿠아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블록버스터로서의 재미와 즐길거리는 확실한 영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